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23K를 뚫어냈습니다. 비트코인이 24시간 대비해가지고 4.2%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은 23,100불 정도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4시간 대비해서 소폭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1,500불대를 지켜주고 있어요. XRP 같은 경우는 2.7%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0.37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서 지금은 이 상단의 추세선을 지지받고 계속 올라서 23,00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23,000불 후반대까지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조금 빠져가지고 23,000달러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이 200주 이동평균선 이 가격이 거의 한 22,700선에 걸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이 20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한 6주 만에, 그러니까 한 달 좀 넘어서 이렇게 다시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로 봤을 때 이 200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좀 지지선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으로 이 20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라섰는데, 이번 올라섬으로 해서 다시 빠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강력한 지지선인 20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라는 거에서 큰 이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의 상승으로 공포타벽 지수도 어제보다 1포인트가 올라서서 31포인트로 어제와 동일한 피어 단계의 공포의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훈풍이 좀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장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증시 상황도 좋았어요. 특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어젯밤에 3.1% 정도 상승을 좀 크게 나와줬고, 마찬가지로 S&P나 다우존스도 2.7%, 2.4%의 꽤 괜찮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가 1%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장 초반에는 2,400포인트까지도 회복을 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살짝 빠져서 2,394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미 증시를 좀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하락했던 종목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하락했던 게 IBM 같은 경우가 좀 큰 폭으로 빠졌고, 이렇게 작은 은행 하나가 이렇게 빠졌고, 대부분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면서 특히 페이스북의 메타가 5% 정도 상승을 했고, 또 애플도 2.67%, 마이크로소프트도 2%, 아마존도 3.9%, 또 테슬라도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제 장 분위기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제 특별한 큰 호재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계속 우려하고 있는 이 거시적인 이 환경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코로나라든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요인 중에 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소비 대출이 느는데 무슨 침체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좋은 미국 경제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니까 최근에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급냉하며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높아졌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로는 이 실제 소비 지표와 은행들의 실적을 보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그러니까 GDP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미국의 경제가 소비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소비가 막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 전 세계의 소비의 거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3분의 2가량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강달러가 계속이 되면서 특히 우리 신흥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
떨어지니까 자본 유출을 많이 걱정하게 되는데, 또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인데, 미국의 수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달러가 되면은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 기업한테는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경제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달러가 되면 미국이 이 달러로, 강달러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이런 소비 제품들을 좀 더 값싸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는 미국 입장에서 이 물가 상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미국은 전 세계 4분의 1을 담당하는 엄청 큰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이 강달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소비가 미국에서 생각보다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우려가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계속 보면, 이 애널리스트 글렌 쇼어는 지난 18일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2분기 은행들의 실적을 보면 결제와 투자, 소규모 사업을 위한 신규 계좌 개설을 통해 고객들의 소비 및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며 자산의 질 대부분이 개선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상태인데 무슨 침체라고 반문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소비가 이처럼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가 된다. 설사 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완만한 위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지난 18일 CNBC에 출연을 해서 펀더멘탈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우려했던 것과 많이 다른 환경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침체 조짐도 목격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 시장이 더 폭락할 것 같은 그런 공포의장으로 몰아가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런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면서 증시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어요. 뭐 미 증시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도 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암호화폐 업계 최악 상황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면 암호화폐 업계의 최악 상황은 지나갔으며 비트코인은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이 갤럭시 디지털 설립자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주장했다라고 해서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는 50만 달러가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달러면 거의 한 6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에 6억이라는 얘기인데, 뭐 1억만 돼도 지금은 엄청날 것 같은데 뭐 6억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 좀 꿈의 가격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이 노보그라츠가 최근에 이런 디파이 산업이 좀 무너지면서 이런 최근의 암호화폐 사태를 금융위기를 초래한 리만 브라더스 붕괴에 비유하며 업계가 더 투명해져야 하며 더 많은 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업계의 최악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크립토컨트의 이 주기용 대표도 오늘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가 회복이 되면 이것은 다음 강세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난번 강세장에 새롭게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회복을 해도 여전히 손실 상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회복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으며 이는 다음 강세장의 출발점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분석가도 이번에 비트코인이 박스권 상향 돌파를 했는데 이번 매수세는 다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번 박스권 상향 돌파는 앞선 박스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선 박스권에서는 단 한 번의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결국 매수세를 잡아먹는 매도세에 의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보시게 되면 이 횡보장에 있었을 때 단 한 번에 이 박스권 상단 돌파가 있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때는 이 셀시우스라든지 뭐 3AC 라든지 뭐 디파이 관련해가지고 이런 공포가 엄청나게 컸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 3만 달러 선에서 2만 달러 선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건데, 근데 이번에는 왜 다르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박스권 상향 돌파 전 약 4차례 박스권 상단 저항 돌파를 시도했고 결국 이를 뚫어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한 번 시도했고 다시 떨어졌다가 두 번 시도했고 다시 떨어졌다가 세 번째 시도했고 그래도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네 번째 만에 다시 이렇게 뚫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번 매수세는 다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27,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를 보면 여기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가 이 테라 사태가 터졌을 때였고 이때는 셀시우스가 입출금 중단을 하면서 이 디파이 시장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공포를 몰아넣을 이런 악재들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나온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강세장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라도 좀 좋은 흐름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 기사와 트윗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사가 오히려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더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은행권 드디어 기회가 왔다. 가상화폐업 진출 허용에 들썩인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은행권이 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이 금융위원회에 이 은행업계가 건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금융당국에서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은행 등 전통 금융사들도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고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상화폐 사업으로의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은행업종 특성상 손을 대지 못했다면서 당국에서 가상화폐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은행들이 관련된 투자나 협업에 나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그동안 막혀있던 기회를 열어주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기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 해가지고 요거를 내놓으면서 이제 은행의 암호화폐 시장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허용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 BNP 파리바가 암호화폐 수탁업을 진출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가 스위스 디지털 자산 보관 업체 메타코와 제휴를 해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수탁 부분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많은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부문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BNP 파리바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거의 13조 달러의 자산을 보관한 초대형 기관이라는 점에서 BNP 파리바의 암호화폐 수탁업 진출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BNP 파리바가 이 스위스의 메타코라는 이 업체와 제휴를 한 건데 이미 이 메타코라는 업체는 시티그룹과 BBVA 요거는 이 스페인의 또 대표적인 은행 중 하나고 이 DBS는 또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은행과 이미 유사한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메타코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번역으로 돌려놔서 이제 한글이 보이는 건데 보시게 되면 바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렇게 제휴된 은행의 이 로고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얘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이 극초기의 단계입니다. 이제 당국에서도 은행권이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일반 대중들의 이 암호화폐 접근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이 가격 떨어지는 거에 너무 주저앉을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을 선별을 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정말 이렇게 은행에 내 코인을 맡길 수 있는 그날이 올 때는 진짜 내가 이 시장에 빨리 뛰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그거에 따라서 큰 수익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장에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준비한 자료 다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했지만 이것이 바로 강세장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또 이렇게 큰 기대감을 주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공포의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또다시 장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산 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을 본다면 이 통화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한 연말까지는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을 기뻐해도 되지만 또 이거에 너무 큰 희망을 갖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지켜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